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 자막권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산업별 HCI를 활용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사례에서 공공, 금융, 유통 이 세 가지 분야에 실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 두 분의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두 분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현영철 전문위원과 이승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아니 효성 인포메이션은 그러면 좀 이런 엔지니어들도 네. 인더스별로 이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할 때 좀 네. 나눠져 있나 보죠? 네, 뭐 인더스트리별로도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다루는 것들이 뭐 기존에 전통적으로 했던 스토리지도 있고 음? 새로운 뭐 HCI나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있어서 각 솔루션이나 이런 그 솔루션별로도 엔지니어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공공, 금융, 유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은 어떤 분야에 이렇게 전문성 갖고 있는지. 일단은 저희는 그 클라우드 사업팀이라는 데 소속이 돼 있어서 네네. 저희가 해오던 뭐 스토리지를 제외한 어. 나머지 이제 뭐 HCI를 포함해서 뭐 SDDC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음. 이런 데 관련된 있는 전반적인 솔루션을 담당을 하는 팀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이제 약간 공공 쪽 네네. 시장을 좀 타겟팅해서 이 담당을 하고 의원님은요?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 쪽을 중심으로 해서 프리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좀 뭐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네. 공공은 네. 공공의 어떤 시장의 특성이랄까? 네. 그것은 어떤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기술, 지금 요즘 같은 이런 기술에 대해서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 공공은 어디 다니면서 좀 제가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세 단어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A, B, C다. 그래서 ABC? 네, 그래서 ABC가 뭔가요라고 물어봤더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공공에만 좀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요즘에 대부분 산업군이나 이런 데서 이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가지고 뭔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우리의 이제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좀 더 이제 고객 접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트렌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 말은 그 ABC에 대해서 네. 공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열려져 있다는 얘기네요? 기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요즘에 대부분 뭐 공공 쪽에서 공고가 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ABC에 관련돼 있는 컨텐츠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네네. 데이터를 뭐 수집해가지고 이거를 클라우드화해서 다양한 그 서비스 영역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네. 관련돼가지고 지금 공공 쪽에 예산이 네. 꽤 많이 배정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식의 어떤 사업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좀 우선적으로 아니면 잘 받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금융 쪽 어떻습니까?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핀테크 회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이제 클라우드나 아까 얘기한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을 이제 더 많이 활용하는 사례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이제 금융 그 고객들이 네. 조금씩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을 열어서 레가시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좀 많이 접근하는 그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금융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뭐 카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쿠팡이라 이래가지고 기존의 레거시 회사들도 이제 뭔가 기존 회사들이 뭔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생존에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많이 밀접하게 지금 다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인프라나 어떤 IT적인 그런 부분들이 약간 유연하지 않으면은 약간 이제 도태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기술들을 많이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뭐 발표하시기 전에 HCI,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 있잖아요. 이 두 네. 가지 단어는 많이 들어왔는데 네. 어떤 때는 하이퍼 컴퓨팅 인프라, 네. HCI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인가? HCI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다 되는 건가? 네.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네. 네. 이걸 좀 명쾌하게 네. HCI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관계를 좀 명쾌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하는 뭐 일상적인 업무들, 뭐 어떤 뭐 시스템을 세팅을 하고 그거를 뭐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동화해서 없애는 게 이제 클라우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HCI라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를 하기 위한 자원의 그냥 한 영역인 것 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CI를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해갖고 구성을 한다고 해서 클라우드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좀 더 유연하게 클라우드처럼 클라우드에서 HCI를 컨트롤이나 제어를 하고 자동화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은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네, 단순하게 HCI를 뭐 이런 단순히 이 솔루션을 딱 공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HCI를 이용해서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해서 그 기관에 네, 어떤 하려는 애플리케이션, 네. 서비스, 네. 그 레벨까지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네. 거기까지 전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급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 이제 설계해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부분들 전체를 공급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오케이,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하는지 그 네.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거는 뭐 특정 산업군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시대, 요즘에 이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그 기술들이 뭐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뭐 ICBM이라고 얘기들을 시장에서 많이 네.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별적인 기술로 저희가 다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실제 소비까지 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 큰 축으로 하나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 데이터를 생성하는 영역이 기존하고는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영역 역시 이제 변하고 있거든요. 소비하는 것도 뭐 저도 그렇지만 요즘에 대부분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활용해서 하는 형태대로 바뀌다 보니까 다양한 저런 시스템들이나 저런 환경에 맞춰서 디지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날의 클라우드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하면 뭐 아이아스나 파스나 뭐 사스 형태 이런 서비스들인데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저런 다양한 디지털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까지 담을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클라우드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그래서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네, 것이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할 때 데이터 파이프라인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도.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중심이 되는 어떤 시대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산업군별로 그 사례들을 다음 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크게 공공, 뭐 금융, 유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갖고 공공 쪽 관련돼 갖고 요즘에 어떤 IT 동향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뭐 최신 ICT 기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 ABC뿐만이 아니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뭐 ICBM이라고 하는 차세대 프로젝트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차세대 프로젝트 성격들이 단순하게 예전에 노후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최신 현대화로 바꾸는 요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가져다가 실제 클라우드처럼 클라우드화 시켜서 구성을 하려고 그래서 하는 데이터를 잘 경우도 활용하게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 디지털 서비스들을 담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기존에는 뭐 공공에서 특히 뭐 클라우드라고 하면 단순하게 저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뭐 가상화 기반 이런 클라우드라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유닉스를 활용한 그런 어떤 자원 풀도 이제 클라우드로 보는 성격들도 있고 베어메탈 역시 네.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드 그러면서 요즘에 시장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 공공 클라우드 그다음에 공공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들이 있는데 그런 클라우드들이 대부분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시스템들로 그 다 업무나 이런 것들을 이전하는 방향 쪽으로 네, 많은 네. 그 프로젝트나 사업들이 좀 고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공공하면 이제 뭐 클라우드 하면 이제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가 딱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공공이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자기 데이터를 올릴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민간 클라우드, 네. 공공이 인증한 민간 클라우드란 건 어떤 겁니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공공의 어떤 그 기관 특성상 뭐 중요한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뭐 국가 안보나 이런 거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건데 그런 그 데이터나 업무 성격에 맞춰서 대외적으로 뭐 대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공공기관 보안 인증이라 그래서 보안 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KT 그리고 몇 개 이제 그런 기관 민간 클라우드 회사들한테 대외 서비스라는 이런 업무들을 그쪽 인프라나 그쪽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공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가정보자원 그러니까 통합센터죠. 예전에 네네. 통합센터고 지금은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대표적인 그런 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그 클라우드 기반 위에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들을 이제 다들 인지를 하시고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을 할 거고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고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해서 고객 서비스들을 향상시킬 거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게 그 각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네. 뭐 데이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뭐 공공 DB, 네. 뭐 사업이라는 이런 게 나왔는데, 네. 근데 여전히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정부가 갖고 있는 각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네. 민간이건 뭐건 쉽게 이용하려면 네.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지금은 어때요? 그게 좀 많이 좋아졌나요? 어떤가요? 지금도 그때보다는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지금도 아주 그냥 원활하게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자원이, 아무래도 그 데이터라는 게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뭐 컴플라이언스나 거버넌스를 때문에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예전보다는 나아졌고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 쪽은 좀 어떤,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어떤 그 신기술들, 예를 들어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빅데이터나 뭐 AI나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를 갖다 이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채널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진행되었던 건 마이데이터 사업에 네네. 대해서 이제 많은 그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구현할지. 근데 이거는 기존의 어떤 그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핀테크 회사서부터 아니면은 일반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회사들까지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어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금융의 어떤 그런 본업, 그 비즈니스에 이제 역량을 갖다가 이제 집중시키는 그런 식의 어떤 인프라를 갖다 좀 많이 금융 쪽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예대마진 그걸로만 이제 비즈니스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신사업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융합 모델이라든지 예, 예, 금융과 예. 타 인더스트리하고 융합 모델. 예. 그래서 IT 쪽으로 보면은 약간 예전에 이제 레가시 방식의 어떤 보다도 약간 인프라 자체가 좀 유연하고 네. 좀 이렇게 다이나믹한 형태로 이제 바꾸려고, 이거는 단순하게 인프라나 어떤 그 IT뿐만이 아니라 조직도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유통도 굉장히 요새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쿠팡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가 그 대한통운이랑 같이 협업해서 이제 뭐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제 뭐 계속 자리매김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의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느슨해지는, 네네.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되게 된 게 이제 뭐 저희가 마스크 쓰고 있는 이런 것처럼 네네.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미국은 아마존, 네. 국내는 쿠팡, 네. 굉장히 그 시장에서 그 가치, 평가도 엄청나게 높게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유통업 회사들도 오프라인만 해서는 안 되겠고, 그렇죠. 뭔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그것 때문에 다 빨리빨리 밀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추세가. 이베이도 지금 무슨, 이베이 인수하려는데 보니까 다 오프라인 회사들이 인수하려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맞습니다. 네. 오프라인 쪽이랑 아무래도 그 물류에 대한 부분, 택배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원활하게 배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인프라도 아무래도 좀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이런 네네. 환경으로 좀 많이 접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이제 뭐 각 분야별로 동향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네, 기술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변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러한 산업군의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이제 IT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공공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정도까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어떤 그 작은 규모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공이나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 이제 자원을 통합해라. 아, 네. 라는 식의 이제 국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때문에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뭐 서버 가상화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술인데 서버 가상화를 통해서 어떤 그 비용 절감이나 이런 효과를 충분히 누렸는데 요거를 클라우드화 해서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는
서버 가상화는 뿐만이 아니라 뭐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다양한 가상화 기술들을 활용해서 API 연계를 통해서 자동화를 해야지만 네. 저희가 직접 맨날 이렇게 하던 이런 작업들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 가상화에서 이제 뭐 SDDC라고 하는 용어 자체 그리고 SDDC 자체로 이제 규격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공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로 네. 그런 네. 식으로도 이제 좀 공고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밑에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SDDC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데이터 센터 모델로 가야 우리가 하고 있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그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제공이 되는 것처럼 간소화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는 공공의 어떤 그 기조, 정책 이런 거 특성상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그리고 뭐 범용 X86 약간 이런 기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작년 그렇게 해서 계속 좀 상황들을 좀 보다 보니까 공개 소프트웨어에서 공개하고 상용하고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같이 뭔가 사용을 하고 구현을 하는 이런 형태로 트렌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 그 오픈소스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려면 네. 그 공공기관 내에 오픈소스 전문가들이 꽤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 하려면 또 상용을 또 써야지 필요성이 또 있겠죠. 뭐 유지보수나 결국엔 운영관리인 것 같아요. 운영관리할 때 이제 거기에 필요한 뭐 유지보수라든가 업그레이드나 패치 등등등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클라우드 퍼스트란 게 그냥 단순하게 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네. 공공기관에 있는 것들을 2025년까지 네. 뭐 일반 상용 뭐 AWS, 애저 뭐 이런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네. 그런 이제 그 클라우드 인프라라든지 네. 아니면 정부가 인증하는 네. 그런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자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클라우드 사업자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네. 아.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한번 할게요라고 해서 아이씨. 심사를 거치면 거기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한정 같은 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정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금융 쪽은 예,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업에서 올라오는 그 비즈니스를 적기 수행하려고 하면은 자원 할당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규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런 일정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IT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 관리의 효율성, 또 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IT 새로운 걸 갖다 교체를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과 운영이 가장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그 비즈니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금융 쪽에 있는 그 IT 인력들이 예전에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SI나 아니면 단지한테 많이 외주를 줬거든요. 네. 요즘도 그런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신규 어떤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자체 내에서 뭔가 뭐 협업을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뭔가 또 개발하기도 하는지 어떤가요? 경향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인력을 이제 많이 키우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는 그 IT 회사의 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MS나 뭐 시스코나 이런 어떤 글로벌 벤더들 인력들 갖다 실제로 채용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내재화 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원님한테도 뭔가 오퍼가 왔겠네. 아직 안 왔습니다. 네네네. 뭐 유통도 사실은 지금 이런 어떤 비즈니스 그런 애자일한 비즈니스의 관점에 보면 유통도 금융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는. 네? 그렇죠. 뭐 유통도 크게 비슷한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인수합병 이런 건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맞춰서 인수합병. 네, 그래서 서로 다른 회사, 서로 다른 시스템들을 어떻게 빠르게 합쳐서 뭐 그렇죠. 신규 서비스나 이런 것들 런칭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융 쪽 금융 쪽에 관련해 가지고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특징을 갖다 보면은, 일단은 처음 스타트 자체는 금융 클라우드는 그룹의 공통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확보하는 걸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공동 클라우드 기반 안에 계열사로 이제 확산을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하는데,
기본적으로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별로 그 전환하는 어떤 시기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정계 같은 코어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가상화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만 이제 구성이 되는 네네. 이제 확대를 하지 않고 아직은 안정성 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을 갖다 구축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카카오뱅크나 일부 핀테크 회사들은 바로 계정계를 갖다가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네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옛날에 계정계 몇십 년 전마다 계정계는 다 뭐 20년 전마다 다 메인프레임 썼는데 그렇죠. 지금 메인프레임은 지금 유닉스인가요? 지금은 그러면? 그렇죠. 아. 근데 그것도 지금 거의 메인프레임을 쓰고 있는 응용은 거의 없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네. 유닉스에서 이제 X86으로, 그러니까 아. U2L로 이제 U2L 로 많이 이제 리눅스로, 전환하는, 리눅스로. 전환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계나 그다음에 비대면 즉 채널계 쪽, 그다음에 코어 인터넷 뱅킹 쪽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제 구축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엔 더 나아가서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갖다가 합친 형태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이 VDI라던가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그 VDI 확장을 퍼블릭에다가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VDI랑 그다음에 디아 센터를 이제 아예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나눠서 이제 고려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과 테스트 환경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제 확대하게 되면 향후에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즉 여러 개의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업무를 갖다 하게 되면은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이제 금융 클라우드를 갖다가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룹 공통 클라우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어떤 개념입니까? 그룹 공통 클라우드. 그룹 공통이랑 하게 되면은 일반 현재 그 각 은행별로 네. 그 은행별로 각 은행 아래 뭐 지주사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사, 카드사. 그러니까 그 은행을 그 지주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회사별로 그렇게 이제 여러의 어떤 그 금융권들이 모아가지고 네네네. 하나의 이제 그룹 공통을 갖다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각 그 금융권마다 네. 뭐 우리 일반 민간 기업은 이제 뭐 SDS, 삼성 SDS, 예. LG CNS처럼 예. 그룹사마다 금융 그룹들도 자체 IT 회사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하나에서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뭐 신한은행이든 아, 네네. 뭐 우리은행이든 KB은행이든 각각의 은행 아래 이제 여러 개 이제 계열사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 계열사들을 모아서 하나 이제 아. 공동 클라우드를 갖다 이제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은행, 카드, 뭐 보험이라든지 예. 근데 쓰는 공통으로 업무를 업무를 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가상 환경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만드는 거네요. 예, 예, 예. 저게 지금 이미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저런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제 작년 말서부터 이제 진행 중에 아, 있습니다. 저건 맥센스한 것 같은데요. 저거는 예. 어떻게 보면 막 회사만 개별 회사마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그 금융권들이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카드사를 인수하거나 하면서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공통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한 곳에서 이제 처리하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런 그룹 공동 클라우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저런 식으로 이미 사실은 그 민간 그 그룹사들은 다 이미 저게 다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금융권이 이렇게 가는 거네요. 예. 금융 그룹들이. 예, 예. 자, 공공 쪽은 지금 네, 그래서 공공 쪽에 이제 사례를 좀 제가 준비를 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HCI는 그냥 HCI가 주는 어떤 그 장점, 특징 이런 것들 중에 굉장히 유연하게 이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를 하고 확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일단은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 HCI는 뭐 세네 노드를 가지고 구성을 했다가 필요하면 그때 늘리거나 아니면 이만큼을 사와서 요거는 뭐 A 업무, 요만큼 쪼개서 B 업무, C 업무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저희가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공공 쪽 제가 준비한 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이 처음에 이제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렇죠. 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생각을 했었던 어떤 이런 것들을 뭔가 실제 제품이나 솔루션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IT 자원들 여기에는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 어떤 뭐 PC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플랫폼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전체를 클라우드화처럼 만들어 놔서 실제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이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전체 플랫폼을 다 공급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솔루션 제품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면 아까 프로토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투자를 받는다든지 뭐 맞습니다. 그런 거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네, 단순하게 지원 기관이 뭐 이렇게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맞습니다. 이런 네. 버추얼한 IT 공간까지 맞습니다. 제공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했었던 사례가 있는데, 요 다음 페이지 보면서 네. 추가로 좀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영역이 몇 개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 AI 플랫폼, 그다음에 스마트 오피스, 뭐 개발을 지원하는 IaaS, PaaS 이런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런 것들 초반에 스타트업이 얼마나 신청할지도 모르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 그냥 일반 레거시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좀 확장성이나 유연성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HCI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 시스템들을 필요 업무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혹은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해외의 어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로 다 모아서 제공을 하게 되고, 실제 스타트업 회사는 VDI를 통해서 실제 업무 시스템, 그러니까 PC 같은 거를 제공을 받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IaaS나 PaaS 플랫폼, 그리고 GPU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석이나 모델링을 해가지고 실제 그렇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요새 뭐 AI 네. 모델링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까지 다 개발을 해서 실제 퍼블리싱 해가지고 뭔가 투자를 받을 수 이거 있게,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계획입니까? 이거 지금? 이게 다 이제 지금 구성이 완료가 공공이 돼가지고,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효성이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아니면 그 이 스타트업 지원해주는 네. 그 기관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기관이 어떤 그 아이디어나 아니면 RFP나 어떤 그 사업의 방향에 대한 것들은 있는데, 네. 구체적인 안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네. 세워가지고 제안을 했었던 그런 사례이죠. 좋네요. 네. 이런 것들 많이 활성화되면 참 좋겠네요. 네. 그래서 공공은 뭐 이런 사례를 네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유통 관련돼서도 저희가 유통 사례 준비한 요 회사가 아까 제가 뭐 인수합병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두 개의 이제 서로 다른 택배 회사가 있었는데, 요 택배 회사를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이제 택배 회사가 이제 출범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각각의 시스템들은 있었는데, 이 합병을 해갖고 뭔가 서비스나 이런 걸 런칭해야 되는 시점은 다가오는데, 서로 다른 시스템들을 하나로 합쳐서 서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협의할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 맞춰서 인프라 자원이라든가 필요한 어떤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들도 이제 다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시간상 어려움들이 있으니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HCI가 주는 그런 장점, 특장점 중에 하나인데, HCI 기반으로 물리적인 하드웨어 자원들을 다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로드맵을 펼쳐가는 것들을 HCI라고 하는 장비가 다 수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됐던 사례인데, 처음에 그래서 저희 HCI로 20대 이상 노드를 가지고 기본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써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뭐 유통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저런 업무 시스템까지 새로 확장을 하기에는 그런 업무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대신에 통합으로 운영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존 시스템을 계속 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솔루션 중에 그 제품 중에 GPU가 이제 장착이 되는 HCI 모델을 추가로 확장을 해서 기존 그 통합 관리, 운영 관리 환경에서 두 개의 업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HCI에다가 기존 업무 시스템을 올려서 쓰고 있는데, 그 GPU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이미지 분류 AI용 인프라라고 이제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저 시스템을 올려가지고 저기에 이제 그 택배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송장 같은 거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기존에는 그거를 일일이 눈으로 보고 이거를 어느 뭐 택배 차에다가 몇 개를 실을 수가 있겠다라는 걸 이제 수동으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거를 이제 계속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그 오브젝트 스토리라고 하는 영역에 던져 놓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갖고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이미지 가지고 분석해서 모델링을 해서 이 차에는 어떤 사이즈의 택배를 몇 개를 실었을 때 가장 효율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실제 확장을 한 그런 사례인데, 요거 하면서 조금 재밌었던 게,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GPU만 꽂아놓고 저희가 뭐 프로젝트를 철수하게 되면 네. 그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이제 그 위에서 어떤 업무를 올릴 때 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고, 서로 이게 뭐 맞냐 안 맞냐 좀 조절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실제 나와서 이제 고객분들은 저거를 보고 직접 가지고 계신 것들 바로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형태로 사례 자체가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프라를 적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이제 필요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이제 인프라 자체가 이제 노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사별로 이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된 업무를 하기 위한 어떤 공통의 어떤 인프라, 공통 클라우드를 갖다가 이제 구축하려고 했던 목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어떤 이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그 역량, 그 인력들의 어떤 역량을 갖다 확보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목표를 좀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가장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지로 오랫동안 안정성으로 검증된 이제 회사다 보니까는 이런 마켓에서 검증된 어떤 제품들을 선정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BMT나 뭐 POC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품이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확장성과 이제 고성능 기반의 어떤 그런 클라우드 장비를 아키텍처를 갖다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업체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 체계적으로 이제 그 관리하고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갖다 구성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클라우드 안에 물리적인 자원 자체는 HCI로 구성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가상 자원풀, 즉 가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솔루션들, 소프트웨어들을 갖다 밑에 반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AI나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그 위에 이제 어떤 클라우드 포탈, 여기까지가 하나의 완 세트가 된 어떤 클라우드의 어떤 아키텍처를 그려놓고 이걸 기반으로 그 은행과 카드 증권,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과 이제 연동을 시키는. 그러니까 저런 이제 은행 카드 저기 사용자들은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서비스 하면 이제 바로 서비스 셀프 서비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네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도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재복구 DR 센터나 그다음에 DMZ 영역까지도 확산하고 연계하는 형태로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금융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클라우드를 갖다 구축한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금융사의 이런 금융사 그룹의 그룹 공동 클라우드는 굉장히 필연적일 것 같은데요. 비용 절감도 되고, 그렇죠.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유연성도, 신속성도 담보할 수 있는 거고. 네. 저런 거를 개별 회사들이 만일에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리소스와 시간과 비용이 어떻게 보면 산출하기가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심플하게 갖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대부분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금융 그 고객 특성상 퍼블릭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체적으로 프라이빗으로 구축하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뭐 클라우드 얘기 계속 드렸었는데, 저희는 그 차세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이제 이런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크게 이제 3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뭐 물리 인프라,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라고 하는 2개의 영역들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뭐 AI 기반, 그리고 단일 통합 운영 관리라는 실제 운영 관리 영역이 하나 있고, 그런 그 위에 이제 하나가 저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다양한 플랫폼들을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를 클라우드처럼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이런 3가지 영역이 이제 차세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이런 구조여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3가지 사례가 전부 다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통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던 그 사례는 어떻게 보면 HCI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정의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이제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까지 가는 모델의 어떤 스타트가 된 그런 사례이고, 공공이나 아니면 금융 관련돼 있는 사례는 저 3가지 영역 전체를 고려를 해서 클라우드처럼 만들었던 그런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아까 공공이나 금융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기관들이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연하고 그런 것들. 그런 거 할 때, 뭐 업종에 상관없이 공공, 금융이건 그런 거 할 때
어떤 처음 준비를 할까? 네. 준비할 때 아니면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까요? 그걸 저 준비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 준비할 때,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음? 우리 회사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좀 정의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만나가지고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면 그냥 클라우드 그냥 하고 싶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는 고객분도 일부 계시고 네. 아니면 우린 그냥 HCI만 해서 HCI가 클라우드 아니야? 서버가 상황하면 클라우드 아니야?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이제 어디까지 가겠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필요한 요건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조직적으로도 어떤 조직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그 정의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게 쉽지는 않으니까 잘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랑 같이 뭐 얘기를 좀 하셔서 그게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여기에 적합한 솔루션들은 뭐뭐뭐가 있는데 어떤 게 시장에서 보니까 제일 많이 좋더라.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을 적절히 이렇게 배합을 해갖고 로드맵을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이행 계획을 세워서 네네.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이런 이제 인프라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아까 이 의원님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뭔가 이거를 이 기술들과 이것들을 좀 내재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재화시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그런 어떤 이런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엄밀히 보면은 저는 이제 사람이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면은 어떤 걸 좋은 거를 갖다 두더라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필요한 건데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제 DX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DX 센터? 예. 그게 뭐죠? 저희가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세미나식으로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센터?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뭐 세미나를 할 수 있고 네. 아니면은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POC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뭐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고객분들과 접점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필요한 페인 포인트를 찾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와 벤더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고서는 정확한 포인트라는 건 짓기는 어려운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역량과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키텍처 모델을 그릴 수 있다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사실 옛날에는 벤더 쪽에서는 그냥 우리 제품의 네. 스펙, 네. 기능만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네네. 또 고객들도 뭐 스펙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다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대체 어디에 왜 쓸 거며 어디에 쓸 거냐 이거를 벤더나 사용자 측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요즘에 나오는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 다 그러니까요. 스펙 좋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HCI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게 HCI로 아까 저희가 뭐 유통 관련돼 있는 사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HCI로 작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좀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기술, 소프트웨어 정의로 된 뭐 어떤 보안 기술 이런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기술들을 그냥 소프트웨어만 이네이블 해갖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뭐 저희가 얘기하는 풀 SDDC 형태의 어떤 데이터 센터 모델로 한 걸음 다가서고 좀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 지능형으로 뭔가 전체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측이 좀 가능해야 되고 예측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있던 운영 관리의 모델들이 좀 필요해. 그러면 그런 것들 역시 소프트웨어만 추가를 하는 형태로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HC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SDDC 그리고 클라우드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스타트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동일한 아키텍처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만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떤 로드맵을 우리가 그려가더라도 다 그려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가 네. 이게 HCI를 했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이 쉽게 되는 거지, 그죠? 맞습니다. 예. 처음에 레가시로 시작했다가는 이게 잘 안 되는 거겠죠. 쉽지 않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HCI가 뭐 클라우드의 이제 시작점이다. 그리고 이게 여기 이게 방향성을 보니까 네. 얼핏 느끼기에 이제 그 뭐 HCI나 SDDC까지만 하더라도 네. 어떤 그 회사의 업무가 네. 딱 정형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저런 걸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아까 같이 뭐 금융 뭐 공통 클라우드처럼 그 사용자들이 현업
클라우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네. 그다음에 다양한 또 서비스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진짜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저렇게 돼야지 그게 정말 셀프 서비스를 해서 쉽게 될 수 있고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예, 관리도 중요해지고. 네. 그래서 저희 뭐 HCI 네. 기반의 클라우드 기대 효과라고 했는데 뭐 다른 것보다도 네. 그냥 저희가 조금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영역만 좀 보면 SDCS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최신 하드웨어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기존의 그런 얘기들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면 야 우리 서버 가상화 했는데 포탈도 있어. 우리 클라우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서버 가상화를 하고 나서 포탈을 통해서 기존까지 해왔던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렇죠. VM이 배포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뭐 네트워크로 뭐 작업해야 될 것들, 기타 부수적인 작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었는데 클라우드는 저희가 하는 이런 일들을 없애는 거거든요. 자동화하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머지 영역들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야 API가 제공이 되고 그 API를 가져다가 저희가 이제 자동화 포탈 형태의 어떤 플랫폼들을 만드는 데 다 손쉽게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현대화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이제 뭐 IT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IT 자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유연한 이제 자원 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그 HCI 기반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그 필요한 업무에 따라서 그 업무에 적절하게 이제 자원을 할당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적시에 비즈니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는 어떤 자원을 할당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떤 조직적인 부분도 그렇고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 이제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원활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일한 이제 단일하고 유연한 이제 자원 증설이 이제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HCI 기반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단일 유지 보수인데요. 이게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따로따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 따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이제 따로 이렇게 이제 유지 보수하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유지 보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또 찾아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지금 댓글에도 그래서 효성이 씨 오늘 이런 거에 대한 뭐 솔루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몇 개 있거든요. 네네. 있죠? 있죠. 네. 그게 이거예요? UCP? 네? 네, Unified Compute Platform? 맞습니다. 저희가 뭐 UCP라고 하는 제품군들이 좀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몇 개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얘기 드렸던 하이퍼 컨버지드 뭐 HCI 솔루션도 있고 안에 저희가 뭐 아까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이라든가 뭐 자동화 운영 관리 등등 풀 SDDC를 구성을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뭐 RS라고 하는 장비도 있고 저희 HCI가 좀 독특합니다. 독특하게 HCI 장비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레거시 스토리지라 그래야 되나? FC 스토리지 형태를 같이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외장 스토리지를.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처음은 아니구나. 유통 관련된 사례 설명드렸던 그 사례 중에 HCI 기반의 이런 업무 인프라 플러스 기존 스토리지를 같이 연결을 해서 오라클을 사용을 하고 계셨었는데 우리 스토리지 이중화를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는 것들은 스토리지에 넣고 네, 그래서 뭐 늘어나는 거에 따른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했었던 어떤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효성이 네. 워낙 스토리지 쪽이 워낙 예전부터 리딩 기업에 쓰니까 이런 거 자연스럽게 이런 거까지 제공하는 거 같네요. 네. 저희의 차별한 포인트죠. 네네, 저희가 그렇죠. 기존 스토리지와 연계해서 HCI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렇죠. 지금 방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HCI에 좀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제품군 관련된 얘기를 설명을 드렸다면 저희 팀에서 혹은 저희 회사에서 전체 제공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 크게 이제 뭐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장표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크게 보면 SDDC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AI나 빅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들. 그래서 뭐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들은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VMware 소프트웨어를 다 OEM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전 제품 그리고 이제 저희가 VMC on AWS라고 하는 서비스의 어떤 MSP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실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뭐 VMC로 전환을 하는 사례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관련돼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저장할 때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얘기하셨던 데이터 옵스 이런 거 관련돼 있는 전체 소프트웨어 일체 그리고 그 분석이나 이런 데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들 뭐 GPU가 들어가고 이런 영역들 그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 시장에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할 게 많으시겠네, 두 분이. 네? 네. 네.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스토리지 할 때하고 굉장히 다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습득을 하세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역량들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이제 기존에는 어떤 벤더의 어떤 제품을 이제 파트너가 이제 공급하는 형태로 그래서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네. 벤더가 직접 구축하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갖다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원화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교육들 통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네, 편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실 땐 DX 센터네요. 네. 이건 그러면 효성 인포메이션이 청담동에 있잖아요, 회사가. 네네. 거기 있는 겁니까? 네, 저희 회사 구축 전산실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게 한 2년 전? 2년 전? 네. 여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체험을 많이 했나요? 어떤가요? 지금까지 한 200여 개 고객사 이상 분들이 좀 방문하셨고, 좀 재밌는 게, 네.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좀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듣고, 직접 보시고 가셔가지고, 이거 우리가 가야 될 데이터 센터 방향이나 생각하셨던 거랑 좀 이게 매칭되는 게 있으셨나봐요. 네네. 가셔가지고, 특정 부서, 야, 너네도 가서 듣고 해갖고, 어떤 고객사 한 7번? 네. 왔다 가신 고객분도 있고, 실제 요 센터에서 체험한 요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서서 세 개의 이제 고객사 사례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3개 고객사 사례 중에 한 곳은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인데? 그런 것들 직접 보면서 어떤 의견을 좀 교환을 하고, 아니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운영 관리나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할 건데, 구성이 된 이후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 이후에 어떻게 연계를 한다거나 고민들이 드는데, 접속해서 직접 보신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되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고, 제가 방금 전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양한 저희 하는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희 팀 내에 이제 담당자들이 다 있는데, 그 담당자들이 저희가 여기 센터에다가 그 모든 솔루션이나 모든 그런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합니다. 아, 네.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써보고 믿음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얘기하기도 조금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용도로. 기본적으로 일반 벤더들이 이제 제품을 소개하거나 솔루션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방향적으로 네네. 이제 소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DS 센터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대화를 하고 고객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와서 예.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들이 뭔가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아니면 그걸 보면서 이거 시키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인터랙티브하게 그런 것들 요청에 따라서 고객이 보고 오케이. 싶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여주기도 맞춤형으로, 하고요. 맞춤형으로. 예. 자, 그러면 준비된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1분 이내에 그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네. 저기 아까 보니까 이 DX센터 네. 내부도 여기 방문하면 가서 볼 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내부. 내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 같은 경우도 필요에 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구현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요 DX센터 한번 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문에다가 요청하면 돼요? 설문에다가 오늘? 예. 네? 설문에다가 요청 드리면 됩니다. 네. 요청하면 거의 다 볼 수 있나요? 그럼요. 큐어 시간 같은 게 뭐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뭐 저희 회사 홈페이지 오셔도 어. 저희가 실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놓은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네. 보고 네. 신청을 해주시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고요.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효성 인포메이션의 전문가에게 답글 남겨주신 것도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보시기 바라고요. 질문 주시면서 좋은 이름 세 분 좀 적어주시겠어요? 네네. 네, 이따가 발표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은 설문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상등님께서요. 이 HCI가 이런 헤비한 DB 서버도 수용 가능할까요? 아키텍처로? 제가 네네. 답변할까요? HCI 타겟 마켓이 초창기 때는 일부 개발 업무, 그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업무, 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까 뭐 저희가 금융권 사례에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제 이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비한 DB나 이런 것까지 어차피 HCI 노드 하나당 네. 한 10만 IOPS 이상이 제공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써봤기 때문에 좀 걱정이 앞서는 것일 뿐이지 실제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환님은 LG 히다치의 HCI와 동일한 것인가요? 예, 동일한 겁니다. 네네. 윤성원님께서요. 공공 쪽에서는 뭐든지 독점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일 유지 관리가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한 업체에 의존하게 되면 속된 말로 코끼게 되는 꼴이 돼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효성이 구축하고 있는 효성이 유지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효성에서 하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지요? 근데 저희가 직접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 유지 관리를 전담하는 팀도 있고, 네.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영준님께서는 멘테라에서 컨테이너쉽이라는 쿠버네티스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는데 효성에서 공급하는 HCI 컨테이너 환경 구성에서도 장점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까요? 네, 컨테이너십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아직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이나 아니면 프로덕트에 이렇게 아직 녹아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네. 하지만 질문 주셨던 것처럼 향후에 어떤 저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HCI나 어떤 프로덕트에 그런 것들 좀 녹아내면 어떤 뭐 특징적인 장점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최진영님, SDDC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입이 필요한 효성의 HCI 제품은 무엇인가요? 제가 UCP 장비로 되어 있고요. 네. 그 UCP HC라는 장비인데 이제 기본 새 노드로 이제 구성하면 되거든요. 최경환님, 기존 시스템에서 HCR로 변경할 때 시스템 이관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기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 가상화가 되지 않은 시스템도 있을 것 같고 가상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뭐 전환이라든가 일관할 때 이제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이나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양송필님, 작금현실은 모든 산업에서 HCI가 표준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HCI는 SDDC로의 구축에 있어서 핵심이 된 인프라로 볼 수 있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 시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아까 제가 뭐 차세대 데이터 센터 모델이라고 해서 세 가지 영역 드렸던 것처럼 네네. 하드웨어 자원,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들을 하기 위해 다양한 그 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유연하게 확보할 거냐 고민 하나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가상화돼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운영 관리가 기존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 그것도 하나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동화 해가지고 제공할 건지 그렇게 크게 세 꼭지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한주님, 통합으로 인한 서비스 도메인 통합으로 장애 범위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적절한 워크로드 분배 아키텍처가 있을까요? HCI라고 하는 특성상 그 워크로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뭐 인프라 레벨도 있을 거고 서비스 레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 레벨에서는
적절하게 이제 어떤 업무들을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레벨에서 봤을 때는 뭐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워크로드를 좀 분산 배치하는 이런 방안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최진영님께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성 HCI 제품만으로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아까 그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VMC1 AWS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온프렘과 이제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과 그 시스템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시스템도 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이세현님, 오픈소스 기반의 CMP를 쓰느냐, VM웨어 기반 등 상용화된 CMP를 쓰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할까요? CMP를 선택을 하느냐 보다도 제가 보기엔 어떤 업무가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가 좀 더 적합하고 어떤 업무가 어떤 VMware 기반의 상용 소프트웨어가 적절한지를 좀 업무 기준으로 보시고 그 각각의 시스템들 제공이 되는 API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API랑 실제 CMP는 이제 뭐 통합으로 하시던 하나를 놓고 API를 연계해서 개발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종원님은 코로나19 이후에 뭐 데이터 센터의 보안과 데이터 유형의 변화 같이 이런 데이터 센터의 유형이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 변화가 있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도 그렇고 뭐 디지털 서비스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약간 그런 유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가 그냥 데이터 센터 안에 있어서 뭐 특정 회사, 우리 회사에 대한 업무들만 처리하면 됐었는데, 데이터 센터가 요즘에는 이제 밖이랑 자꾸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다양한 기기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고 실제 저희가 접하는 다양한 그 접근 포인트의 데이터들을 데이터 센터가 다 가지고 가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사회와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웬이 랜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해피범님께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기반에서 DR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SDDC 환경에서 DR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복제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복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자동화해서 이제 시스템들을 올릴 거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뭐 HCI 스토리지 가치 구성 혹은 HCI만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은 네. 자, 유정근님은 효성 인포메이션의 HCI의 장점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 차별화되는 요인은 일단은 저희가 벤더가 직접 구축하고 지원하고 운영해 줄 수 있다라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어떤 사례를 보아도 고객이 이제 딱 픽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그거 같습니다. 네. 최진영님, 그룹사 통합 인프라를 구성했을 때 효성의 HCI 환경에서는 각 회사의 자원 사용량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지요? 제가 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상용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자원 사용량을 뭐 할당량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사용한 만큼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빌링 관련돼 있는 시스템들인데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이 되는 이 빌링 방식을 우리 회사 조직에 맞춰서 좀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조남진님은 HCI는 기본적으로 이중화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건지요? 맞습니다. HCI라고 하는 것 자체의 특성이 오브젝트 형태로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화를 넘어서 3중화, 4중화 형태로 데이터들을 몇 개로 이제 복제를 해갖고 후터풀에서 저장을 할 거냐,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최진영님께서 이제 그 HCI하고 하이엔드 외장 스토리지 같이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네. 그다음에 어떤 고객들이 그런 요건이 필요한지 뭐 이런 질문들, 뭐 전영진님도 비슷한 질문한 것 같고. 네. 일단은 아까 사례 중에 그런 아까 유통 관련돼 있는 사례 중에 고객분이 그 SDS, 그러니까 HCI 제품 안에 이제 SDS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이 돼서 스토리지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 시중에서 막 뭐 좋다, 뭐 성능도 좋고 막 다 오케이, 그거 알겠다. 근데 네네. 우리가 안 써봤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 써보고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확장을 하는 식으로 이제 로드맵을 생각을 하셨고, 그러면 뭐 간단하게 뭐 웨바스 DB 형태의 업무가 있다고 치면 웨바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HCI에서 제공이 되는 업무를 올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직
써보고 나중에 DB를 올리고든 이렇게 할게.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외장 스토리를 써왔으니 이 외장 스토리는 DB를 그 쓰되 기존의 HCI 시스템 위에 컴퓨팅 자원만 사용을 해서 같이 쓰고 싶다라는 네네. 니즈가 좀 있으셨었고 저런 니즈들이 의외로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자, 김명환님, HCI를 구축한다고 하면 기존 레거시 시스템 대비해서 엔드 오브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가 이슈가 발생할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크게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통합돼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연하지 않을까 싶기는 네네. 합니다. 장하진님께서는 DB 서비스처럼 라이트 IO가 많이 발생하는 서비스에서 물리 장비를 이용해서 단독 구성한 장비와 IO 성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NVMe SSD로 바꿔서 해결하는 하드웨어적인 방법 외에 설정 및 튜닝 등을 통해서 IO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HCI 특성상 저희 H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VMware의 기술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데 VMware 기술이나 이런 것들 중에 얘기하신 것처럼 설정이나 튜닝 등을 통해서 IO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뭐 기회가 되면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철님은 망분리 환경, 뭐 금융권 같은 망분리 환경인데 망분리 환경에서 클라우드 전환하기 위한 뭐 권장 방안이 있는지. 망분리 환경에서 근데 망분리는 망분리 계속 유지하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죠. 네.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제이처님, 그룹 공동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이브리드로 연결을 하면 백업에 대한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백업 관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하이브리드하고 연계를 아직은 이제 뭐 저희 사례는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네. 일단 백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상화나 아니면 SDDC 환경에서 백업 방식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하이브리드 연계가 되면 하이브리드 쪽에서 제공이 되는 백업 기능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같이 고려가 돼야지 될 것 같고. 정광진님, 현재 VMware 서버 가상화 기반 및 NSX를 통해서 SDDC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HCI를 통해서 SDDC를 구현할 경우 현재 환경 대비 어떠한 차별점과 이점이 있을까요? HCI를 통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HCI를 통해서 구성을 한다고 치면 그냥 쉽게 저희가 스토리지 관련돼 있는 작업들이 일단 없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NSX라든가 VMware랑은 어차피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 놓고 업무별로 저장을 해서 이제 업무 그 등급에 맞춰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우님은 공공기관인데요. 네. 클라우드 기반 정보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하려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해야 하나 해킹 등 보안 문제가 고민입니다. 내외부 망분리 체계에서 적용 가능 사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 부분은 저희 따로 요청을 주시면 한번 찾아뵙고 얘기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기성님, 고객에 PPP 클라우드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CSP 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HCI를 구성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PPP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실제 이제 고객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니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가 그 시스템들을 그 설치 구성을 해주고 운영 관리를 해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 질문이 네네네. 네. 제공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을 할 때 HCI로 할 거냐 아니면 전통적으로 이제 뭐 서버 스토리 형태로 할 거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이종호님은 HCI를 전환할 때 기존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네트워크도 새로 구성해야 하는지요? 그러니까 HCI로만 뭐 전환을 한다고 치면 기존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뭐 연계하는 부분 당연히 고려를 좀 돼야 되겠죠. 근데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제 뭐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네트워크 관련돼 있는 그 정책이나 기술뿐만이 아니라 보안 관련된 것도 같이 좀 고려가 돼야지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네. 이민노님, 어느 정도 규모의 시스템 운영 조직이 HCI를 전환할 때 유리할 수 있을까요?
HCI 전환이라고만 뭐 목표를 정하면 기존에 어차피 가상화나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있으시다면 그 조직에서 충분히 저는 네. 커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나 다양한 뭐 CMP라던가 이런 영역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좀 늘어나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좋은 질문자 3분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전영진님, 전영진님, 하고요. 네. 그다음에 권상등님, 권상등님, 그다음에 최진영님, 최진영, 예, 최진영님. 전영진, 최진영, 권상득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교촌 일주에 감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 의원님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예. 1시간 금방 갔는데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뭐 떨리면서 시작은 했는데 네. 해보니까 재밌네요. 재밌어요? 다음번에 또 나오실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현희님. 네. 저도- 현희님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네. 이걸 이제 오늘 이거 듣고서 네. 이걸 고려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저희랑 같이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좋은 방향이나 이런 것들 세우면 네.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도달치에 도달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 있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토크하이트는 좀 이런 식의 분위기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1시간이란 게 굉장히 길면 길고요.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간에 이 1시간에 이렇게 오늘처럼 몇백 명이 다양한 어떤 이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여기 게스트 나오신 분들도 솔직하게 자기의 관점을 얘기해 주고 이렇게 되면 요 1시간이 두세 명의 1시간이 아니 발표자의 1시간이 아니라 이 몇백 명의 1시간이 합쳐지면 400시간, 몇백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문화를 앞으로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오후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